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갓 40에 하늘에 별이 된 언니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이모입니다. 2년 동안 힘들게 암투병한 언니는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두 아이를 저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결국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4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게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보단 엄마의 허전함을 모르고 자랄 수 있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지난 20여 년. 저 혼자 아이 4명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어르신들이 빤히 보시면서 다 그쪽 아이예요? 라고 물어보시던 눈빛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면 혹시나 우리 조카들 상처받을까봐 저 엄마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못 들은 척 넘기며 살았습니다. 언니랑 형 왜 우리 집에 있어? 한마디 없이 오히려 친동 기간보다 더 살갑게 지내던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야 기특함을 느낍니다. 큰 조카가 몇 년 전 크게 아팠어요. 난치성 질환이라더군요.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 큰 조카가 힘들어하던 과정과 상황을 고스란히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마음이 찢어지겠더라고요. 최근에야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되었고 올해 안정된 직장에도 입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사회 첫 출발을 내디딘 큰 조카에게 조그만 아파트라도 하나 마련해주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나름 공부한다고 유튜브도 듣고 책도 보면서 알아보는 중인데 자신이 없고 혼란만 오네요. 조카들이 독립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주는 게 제가 살아가는 큰 이유 중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종잣돈을 1억 정도 마련했는데 지금 저 돈으로 대출을 받아 작은 전세라도 얻는 게 나을지 아니면 월세 살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맞을는지 조카들은 아직 세상 경험이 없으니 빚내는 게 겁난다고 그냥 전세를 알아보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 그럼 내 집 마련은 더 먼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해안이 있으신 너바다님, 너나이님, 코코드림님 우리 아이의 사회 첫 출발을 도와주세요. 저희 조카들이 작게나마 본인들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조카 둘과 자녀 둘 이렇게 4명의 이제 아이를 지금 20여 년 동안 좀 키워오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진짜 상처 안 받게 그리고 정말 누구보다도 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학원도 보내셨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그런 게 짧은 글이지만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 아 이런 분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이 구체적으로 적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냥 넘어갔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씀이지? 이제 우리 작가님이 자꾸 도와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봤는데 중간에 소통을 이렇게 좀 했는데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좀 전에 글 이런 거를 다시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봤을 때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언니 아이 둘까지 포함해서 애 넷을 20년을 키웠고 그 아팠던 조카가 그거 잘 이겨내고 취업을 했어. 그 이제 여기서 첫 출발할 수 있게까지 도와주면은 내가 할 일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언니를 보더라도. 그리고 저희는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물론 이제 지금 사연자분도 이제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저는 사연자분의 남편분, 이 이모부도 그거를 다, 그렇네요. 진짜. 그걸 다 같이, 이모 혼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도와주지 않으면 경제적인 부분도 상당한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그 남편분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해주신 게 저는 남편분도 너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래도 1억 정도의 종잣돈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이제 큰 조카는 취업도 했고 연락 드려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월 한 200만 원 초반 정도 벌고 우리 큰 조카가 그리고 한 90만 원 정도 이제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지역이 인천이거든요. 인천의 강남이 여기입니다. 여기 연수구라고 써있는 여기 송도. 여기가 지금 한 1년 사이에 한 5, 6억씩 올랐어요. 그 정도로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요쪽이 이제 인천의 그 연수구의 구도심 쪽. 그 다음 유명한 데가 바로 그 유명한 청라입니다. 청라. 여러분 이거 공부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바둑판처럼 반듯반듯 돼 있죠? 네네. 다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유명한 데가 여기 삼산동이라고요. 여기가 옛날에 송도 생기기 전에는 인천의 비버리힐스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되게 선호하는 이쪽이 삼산동은 사람들이 선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데가
여기 인천 논현동입니다. 네, 논현역. 네, 논현동. 논현이 서울 강남에도 있는데 인천에도 있거든요. 있죠. 여기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아파트들 쫙 있죠. 잘 돼 있죠. 네, 여기를 또 좋아하시고 맞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가격은 이제 8사 기준으로 제일 비싸게 나오는 거는 14억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도 지금 거래가 안 돼서 호가 기준으로는 많이 신고가 대비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보면서 큰조카님 직장이랑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제가 어떻게 골랐냐면 네. 비슷한 예산을 갖고 인천에서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참고하시기 네.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인천에서 집 사도 되나요? 네, 저는 인천이 내 집 마련하기에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래 여기서 실거주 할 거라고 하면 뭐 2, 3년 안에 뭐 어떻게 떼돈을 벌겠다 이런 거 접근 말고 전 여기서 인천에서 앞으로도 오래 살 거고 인천에서 내 집 마련해서 실거주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네. 인천시장은 모든 아파트가 일제히 전부 다 엄청나게 올라간 시장이 절대 아니에요. 마치 서울의 3년 전, 4년 전 모습이에요. 안 오른 애도 있고 많이 오른 애도 있고 많이 오른 애는 송도, 청라같이 좋은 데 있는 새 아파트 이런 게 많이 올랐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아 쟤는 안 돼 라고 하는 아파트들 있죠. 그런 데는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데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많지 않은 돈으로 내 집 마련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영끌 하시는 게 아니면 저는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전세가랑 차이 얼마 안 나고 전세 사시는 것보단 매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집을 사도 된다는 얘기죠. 네. 왜냐면 이분은 1억이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소득이 월 200만 원대이기 때문에 세후 소득이 디딤돌 대출이 됩니다. 이 우리 조카분이 90년대 초반생인데 만 30세가 안 되면 디딤돌 보금자리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아니 왜 만 30세가 넘어야만 집을 살 수 있어? 막 들어가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첫 번째 매매가 3억이 안 되는 집.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4평까지.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렇게 일으키는 대출 최대 한도를 1억 5천까지. 요 세 가지 조건에 충족이 되면 디딤돌 대출 쓸 수 있습니다. 만 30세 안 돼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큰조카님 연령대가 만 30세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정책 대출을 못 써요. 근데 이런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을 못 쓸 때 문제가 뭐냐면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LTV가 작아서 대출이 얼마 안 나온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대출 금리가 지금 좀 높아졌고 근데 다행히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집들이 인천에 있기 때문에 이분은 디딤돌 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굉장한 장점이죠. 그렇죠. 금리도 굉장히 싸거든요. 디딤돌. 그래서 저는 디딤돌 대출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저는 한 2억 3천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1억을 갖고 있는데 1억 3천 대출을 내는 거예요. 200만 원 버는데 1억 3천 대출을 내라고요? 근데 이거 한번 제가 까볼게요. 네. 디딤돌로 하면은 이분이 금리가 2% 초반대입니다. 1억 3천에 2% 초반대면 상환액 계산했을 때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하면 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상환액이. 50만 원. 그럼 210만 원에 이분 지금 90만 원 쓰고 있죠? 50만 원 대출 원리금으로 내요. 그러면 140 정도 대출이 되잖아요. 그럼 70만 원, 60만 원 정도가 남죠? 그리고 이제 급여가 오르실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 짜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억 3천까지 대출을 받고요. 자, 정리해 볼게요. 네. 1억에 1억 3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2억 3천짜리 집을 살 수 있고요. 네. 2억 3천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찾았어요. 작가님한테 얘기했어요. 네. 작가님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 네, 하도 이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맞아요. 그래갖고 아파트 얘기를 안 했어요. 미리 좀 그래갖고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구해줘얼바에서 처음에 아파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막 호객노노에 막 너나이님 감사합니다. 거짓민님 너나이님만 땡큐 막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제로 도움을 못 받으실까봐 그거를 좀 많이 우려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연락을 드릴 거고요. 네. 저랑 너바나님이 말씀드린 한 2-3개 정도 되는 단지를 직접 가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역에 있는지 정도는 말씀을 드리면 인천 이런 데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지도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제 여기 외곽순환도로인데 여기서부터 인천이에요. 뭐 남동구청역 근처라거나 아니면은 여기 요 1호선 라인 따라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이 주변 쪽으로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곳은 아직까지 가격이 이제 3억이 안 되는 가격으로 20평 초반 혹은 20평 중반대도 보실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또 여기 보면 미추홀이라고 있습니다. 미추홀. 대전은 한밭, 뭐 광주는 뭐 빛골 이런 거 같이 여기 미추홀 이런 그걸 써가지고 미추홀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구도심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요렇게 이렇게 작게 쪼개져 있는 느낌.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나 단독주택 밀집 지역인데 여기도 이제 재개발 같은 게 많이 돼요. 요런 게 이제 재개발되는 거죠. 네. 여기 아파트 요런 게 재개발되는 거거든요. 이쪽하고 요 도화, 주안, 이 인천의 전통적 구도심을 보면 이 근처에도 이제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곳들을 이렇게 1억 종잣돈 남짓하신 분들이 내 집 마련 망설이시는 분들은 좀 참고해서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너 인천 입주 공급 얼마인 줄 알아? 그쵸, 많아요. 많은데 인천에서 10년, 15년, 20년을 사셔야 되잖아요. 투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투자하시는, 제가 이거 투자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내 집 마련해서 여기서 10년, 우리 여기 큰 조카님 독립해서 오래 살 거 아닙니까? 결혼할 때까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지금이 오히려 그렇게 안 좋다 할 때가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가격이 막 많이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의 상황이 사실 저도 그러니까. 볼 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이제 저희 애들이 비슷한 나이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중1, 이제 초3이니까. 맞아요.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때는 한창 사춘기 시작할 나이야. 그래, 그때, 그러니까 그게 보통 어린애들이 아니고 예민할 때인데 그걸 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또 조카가 보니까 이렇게 직장이나 보니까 잘 됐더라고요. 예, 또 잘 착하게 잘 했나 봐. 그래서 좀 이거 도와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임이랑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그럼 단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해가지고 결정을 했고요. 근데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나도 지금 뭐 인천이나 수도권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뽑아야 되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뽑았냐면 첫 번째는 이분이 종잣돈이 1억이니까 네. 저는 2억 내에서 뽑았어요. 두 번째는 직장 출퇴근 30분 이내. 원래 일산을 원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네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젊을 때 시간은 돈보다 더 중요해요. 금. 네, 왜냐하면 세이노님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사실은 30분 이내인 게 좋아요. 사실 네. 그래 본인이 사실 뭐 출근 전이나 퇴근 전에 뭐 운동이라도 할 수도 있고 책이라도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좋고. 세 번째는 아파트를 골랐습니다. 세대수는 그러니까 일단 300세대 넘는 걸로 일단 선정을 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구축보다 인천 지역이라면 20년 이내에 된 아파트로 골랐고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 하락장에서 더 떨어지기 힘든 아파트. 그리고 사실 인천 아파트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아직 안 오른 올라갈 확률이 더 많은 제가 볼 때 하락할 확률은 거의 10% 이내고 물론 이제 인천 뭐 지역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많이 오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올라갈 확률이 90%가 넘는 그런 지역. 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이제 왜 이걸 벌써 사는 게 뭐 또 급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나중에 이게 또 제가 볼 때 결혼할 때 그럼요. 뭐 그냥 점프는 아니더라도 디딤돌은 됩니다. 뭐 본인이 신혼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신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기준으로 골랐고 뭐 제가 고른 거랑 나인님 고른 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조카분이랑 돌아가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이 2억이다라면 한 4억까지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50%까지 연끌은 아니거든요. 아까 나인님 얘기처럼 월 50만 원 내는 거 원리금 포함이니까 그러면 사실 월세도 좀 요새 싸진 않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 정도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어차피 뭐 월세 내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골라봤어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50% 정도까지는 좀 대출을 받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출퇴근 30분 이내, 그리고 아파트이면서 300세대 이상, 그리고 20년 이내, 그리고 전세가율이 높은 걸 사야 그래도 좀 이렇게 조정장이 오더라도 충분히 좀 버틸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근데 방송 보면서 이렇게 주변에서 뭐 저희 큰애 친구 엄마들도 다 이모부가 대단하다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저희가 진짜 몰랐어요? 네, 아니 착한데 남편분이 너무 대단하시죠. 이모님도 너무 대단하시지만 그래도 친족하잖아요. 하지만 이모부님은 또 다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다 이해해 주시고 같이 해주셨다는 게 너무 멋진 분이신 거죠. 근데 네네. 제가 완전히 키운 것처럼 돼가지고 어떡해요. 제가 완전히 키운 건 아닌데. 이거 사실대로 말씀드려요? 네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대학 오면서 저희 집에 있었고요. 근데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방학 때마다 제가 데리고 오고 막 그랬어요.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것도 대단하신 거죠. 그럼 처음에 남편분께서 그럼 이해를 좀 해주셨어요? 네, 저희 남편이 원래 같은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언니랑. 지방이었을 때. 근데 저희가 이제
큰 조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는 서울로 이사를 오고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봤어요. 저희 남편이 결혼하자 말자부터 큰 조카가 3살이었거든요. 둘째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고. 네네. 그래가지고 되게 왕래를 자주 하고 저희 남편이 막 업기도 하고 막 그래서 둘째 조카를 업어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는 애를 좀 늦게 낳았었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이 그때 친조카들도 있잖아요. 형님 애들이나 그렇죠. 네. 자주 봐서 그런지 저희 친정 조카들이 더 정이 가고 예쁘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저희가 서울로 이사 오고 한 4년 정도 있다가 언니가 그렇게 갑자기 아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방학 때마다 데리고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저도 저희 남편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친구 엄마들이랑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제가 저희 남편 보고 옆에서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정말 대단하긴 한가 보다 막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너무 자기한테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섭섭하면 어떡하냐고 막 그랬어요. 너무 정말 두 분이 너무 멋지시네요. 근데 그 언니 장례식에 참여를 가지를 못하셨어요? 네, 그때 제가 또 아파가지고 제가 약간 언니 그렇게 되고 죽을 고비를 2번 정도 넘겼거든요. 사연자분 자체도? 그때마다 제가 느끼죠. 내가 이 조카들까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나 보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조카들이 정말 착해요. 너무 착하고 속도 깊고 막 그래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희 작가님께서요, 그 큰 조카분이랑 통화를 했나봐요. 네네네. 그리고 그 조카분 인생에서 이모가 어떤 존재인지 물어보셨다고 해요.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모는 어릴 때 엄마의 빈자리를 허전할 틈이 없게 채워주신 분이다. 아빠보다 더 아빠 같은 이모부한테는 항상 따뜻함을 느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셨나봐요. 근데 그래도 제가 아무리 제 자식처럼 키운다 그래도 제가 무심코 한 말에 상처받을까 싶어서 되게 걱정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더 해준 말이 있으세요. 조카분께서 본인이 너무 많이 내성적이고 말로 표현을 어려워하는 큰 조카라서 외향적이고 털털한 이모는 혹시나 자기 성격 때문에 큰 조카가 상처받을까봐 평생도록 고민이 많으셨다고 그거를 또 염려를 하시네요. 저는 오히려 조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하는. 그러니까 그게 그랬을까봐 조카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었나봐요. 잘 컸죠? 그래도? 네, 너무 잘 컸으니까. 잘 컸고 또 취업까지 좋은데 해가지고 진짜 제가 한쪽 짐은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가 살 수 있는 그런 좀 안정적인 집 같은 거 있으면 큰 조카는 이제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연자분들을 뵌 적이 없고 그냥 이제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좋은 분들을 도와줬으면 했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착하고 좋은 분들 도와줬으면 했고,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기획한 취지에 맞는 분이어서 너무 좋았고, 혹시나 이제, 저 사람들이 왜 이거를 골랐지? 왜 이런 걸 추천해줬지라고 할 때 헷갈리실까봐. 왜냐하면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도와준다 하더라도 내가 확신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일산 쪽이 좋은데 왜 여길 권해줬지? 일산 쪽에 제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조카분의 상황이랑 또 아까 사연 주신 또, 이모님의 그 마음, 조카 나중에 결혼할 때 혹시나 또 기반이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미리 처음에 좀 해놓으면은 나중에 훨씬 더 이제 그 계단을 한 발짝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쵸. 수월해지죠. 그런 마음을 여러 가지 담아서. 근데 혹시나 또 이모님도 그렇잖아요. 이걸 추천했는데 또 이게 뭐 만약에 이렇게 막 떨어지고 이러면 사실은 마음 그래서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거나 3년 뒤 5년 뒤에 안 좋으면 오세요. 제가 보전해 드릴게요. 정말 농담 아닙니다. 근데 저희 조카가 그래도 그 청약 통장 같은 게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인천에 공급도 많고 하니까 저는 그게 되게 첫 번째 고민이었고, 얘가 청약을 하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은가 사는 것보다. 그다음 두 번째 고민이 아까 너바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괜히 내가 여기 살아 그랬는데 그게 떨어지면 제가 제 거 떨어지는 것보다 더 막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선뜻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전문가도 아닌데. 지금 이모님 말씀이 당연하게 그렇게 들 수밖에 없고요. 청약이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조카는 아직 청약 자점이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높진 않은 것 같아요. 해보는 것도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이제 나인님이나 제가 추천하는 단체까지 다 오를까봐. 예, 이거는 그나마 좀 아직은 덜 오른 건데 그럴까봐 걱정이 됐어요. 근데 청약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청약은 기본적으로 지금 요새는 싸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 같은 것도 몇 번 해봤었거든요. 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예, 아파트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아파트과 아파트는 달라요. 주상복합은 괜찮습니다. 저희 작가분이 보내주시면은 그거 토대로 들어보면서 선택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아마 거의 영구적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예. 아니 근데 지금은 걱정 없어요. 왜냐면 네. 오르면 올라서 좋고 떨어지면 너바나님 뵐 수 있어서.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네. 이래도 좋고 저래도 네, 좋기 네, 때문에. 네. 맞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진짜 아까 사연 보고 저도 뭐 새삼스럽게 눈물이 나가지고. 닉네임이 행복한 인생이시잖아요. 닉네임도 행복한 인생님이셔. 진짜 닉네임처럼 사시는 것 같아요. 진짜 부럽고 대단합니다. 정말. 너바나님하고 제가 이제 문자로 드릴 건데, 제가 한 가지 이제 그 배경을 하나 말씀드릴 게, 그 조카분이, 큰 조카분 한 분만 독립을 하시는 거예요. 네, 둘째 조카는 아직까지는 뭐 직장, 이제 대학 졸업해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원래 대전이었는데 이제 저랑 같이 살게 될 거예요. 이제 1월 말이나 되면 다시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큰 조카 독립하고 둘째도 빨리 취업해서 독립하면 이제 제가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혹시 몰라서요. 방 2개짜리랑 또 그렇지 않은 거랑 해서 같이 섞어서 보내드릴 거니까 다 같이 가보시고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너바나님 또 다 말씀 잘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그 큰조카님이 방송을 보실 거잖아요. 큰조카님한테 이제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하나 잡았잖아요. 30이 된 시점부터 한 5년? 저는 그때가 인생의 정말 황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보내느냐, 실제로 그 모습을 순수한 마음으로 알려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느냐. 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열심히 살자고 그 얘기를 좀 잘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릴 때 어렵게 자랐으니까 힘들게 그런 거 동생하고 같이 다 누릴 수 있는 멋진 성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인생 조언까지 해주시고. 그렇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